미국 공립학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중학생들이 식판에 그은 단순한 선 몇 개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놀라운 건 이 소식이 펜타곤까지 전해져 미군 부대에서도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건 단순한 식판이 아닙니다. 혁신입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의 이 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국 중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시애틀 워싱턴 중학교의 교장이죠. 2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아 왔지만 요즘처럼 고민이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학교 급식 개혁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모든 시애틀 공립학교는 3개월 내에 플라스틱 일회용 급식 용기를 친환경 대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회의 시간입니다. 제 비서 마사가 노크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마사. 지금 갈게요. 교사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환경보호는 중요하죠. 저도 이 도시에 사는 시민이자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5명의 교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준 것이죠. 제가 공문 내용을 설명하자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과학교사인 빌 토마스가 말했어요. 학생들에게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사회교사 레이첼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변화의 선두에 서는 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급식 담당 매니저인 패트리샤의 표정은 달랐죠.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이 용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용은요? 제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가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은 제한적이고요. 이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환경보호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회의 후 급식실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에 음식을 담아 자리로 갔죠.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버려지는 많은 플라스틱 용기들,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통. 분명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친환경 급식 용기, 학교 급식 친환경 사례 등 여러 옵션이 있었습니다. 종이 용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용기까지. 하지만 대부분 비용이 현재보다 30에서 50% 높았죠. 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현재 배정된 예산 내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늘 그렇듯 이상적인 목표는 주어지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다음날 학부모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어요. 예상대로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제인 하퍼가 말했죠. 우리 아이가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정말 기뻐할 소식이네요. 마이클 브라운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몇몇 학부모들은 우려했습니다. 비용 증가는 없을까요? 급식 질이 떨어지진 않겠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했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학교 예산, 급식 비용, 대안 용기 가격 등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종이 용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였어요.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종이 용기로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괜찮을까?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결국 종이도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정말 환경에 좋은 선택일까? 창밖을 바라보니 교정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지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 종이 용기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실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패트리샤에게 전화했어요. 종이 용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샘플을 받아 테스트해보죠. 패트리샤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걱정이 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우려가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알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함께 잘 해결해 봅시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대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급식 개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혼란이 어떤 놀라운 혁신으로 이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급식 시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오늘은 종이 용기를 도입하는 첫날이었어요.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좋은 기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는 됐나요, 패트리샤? 급식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장 선생님. 세 종이 용기가 전부 배치됐습니다. 급식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마쳤고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급식실에서 학생들 반응을 지켜볼게요. 급식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처럼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았죠. 그러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6학년 제시카가 수프가 담긴 종이 그릇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아!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수프가 종이 용기를 적셔 바닥으로 쏟아진 거예요. 제시카의 손이 살짝 데었고 급식실 바닥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급식실 직원 2명이 재빨리 달려가 제시카를 도왔어요. 저도 따라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괜찮니, 제시카? 많이 아파? 제가 물었어요. 조금 따가워요, 교장 선생님. 제시카의 손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양호실에 가보는 게 좋겠다. 내가 데려다 줄게. 제시카를 양호실로 데려다 준 후 급식실로 돌아오는데 또 다른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8학년 마이클이 맥과 치즈가 담긴 종이 접시가 접혀서 옷에 음식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급식실로 돌아오자 상황은 더욱 나빠져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종이 용기가 흐물거리며 형태를 잃고 있었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급식 담당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죠. 패트리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물었어요. 패트리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종이 용기가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특히 수프 같은 액체성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급식실은 전쟁터 같았어요. 평소보다 쓰레기통이 훨씬 더 빨리 차올랐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났습니다. 바닥은 흘린 음식으로 미끄러웠고 청소 스태프는 평소보다 2배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늘 점심 사고로 양호실에 온 학생이 총 7명입니다. 양호 교사인 헬렌이 오후에 찾아와 말했어요. 대부분 경미한 화상이지만 제시카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니.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제시카 스미스의 어머니 다이앤 스미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딸이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방금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다이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을 내렸죠?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다이앤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어요. 그날 오후 내내 비슷한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화가 난 학부모들, 걱정하는 학부모들, 심지어 교육청에 항의하겠다는 학부모들까지. 저는 매번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패트리샤가 저녁에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종이 용기를 계속 사용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상황을 봤잖아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청 지시는요? 지금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일단 임시로 기존 플라스틱 용기로 돌아가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환경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어요.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의 데인 손, 마이클의 음식물 묻은 셔츠, 화가 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 결국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친환경 급식 용기 안전성, 학교 급식 친환경 전환 사례, 급식 개혁 성공 사례.
여러 학교와 기관의 경험을 읽어보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더군요. 친환경이라는 이상과 현실적인 안전, 편의성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감추지 못한 채 학교에 도착했어요. 패트리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제 사용한 종이 용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30% 증가했어요. 게다가 학생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린 양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추가됐군요. 환경을 보호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플라스틱을 줄이려던 노력이 음식물 쓰레기를 증가시켰어요. 교육청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밀러 교장 선생님. 초기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일 뿐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동안 더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더 많은 음식물이 버려질 텐데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결정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 용기 도입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다시 사용하게 했지만 교육청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환경보호 정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라는 공문이 또 도착했죠. 마감 기한은 한 달로 연장됐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정기 학부모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학부모가 참석했습니다. 교실은 금세 가득 찼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급식 용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시카의 어머니 다이앤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밀러 교장 선생님, 제 딸이 화상을 입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작은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이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아닌가요? 여러 학부모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의 아버지 데이비드가 다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날 음식을 모두 셔츠에 쏟아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게다가 좋아하는 셔츠가 망가졌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회의실은 점점 더 열기가 올라갔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자녀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한 학부모가 외쳤어요.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첫날 발생한 문제들을 확인한 즉시 기존 용기로 돌아갔고 더 나은 대안을, 더 안전한 대안을 찾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죠? 7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누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교육청의 환경보호 정책입니다. 모든 공립학교가 플라스틱 용기를 친환경 대안으로 교체해야 해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누군가 물었어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시도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다른 학교들은 종이 용기를 보강하려 했지만 위생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니퍼 파커,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학부모였어요. 저도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이 문제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려요. 하지만 성급한 전환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종이 용기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했다면 그것도 환경에 해롭습니다. 제니퍼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전문성이 무게를 실어주었죠.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말했어요. 학부모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다른 사례도 연구하면서요. 여러 학부모들이 동의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시카의 어머니 다이앤이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회는 좋지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교육청이 또다시 종이 용기를 강요한다며요? 질문은 날카로웠고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저는 교장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대안은 도입하지 않을 거예요.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지만 학생들이 다치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10명의 학부모가 자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니퍼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경정책은 시애틀시의 핵심 정책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없이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그날 저녁 학부모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진행을 맡아주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봤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벨뷰의 한 학교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고 있대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위생과 안전 문제는 없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물었어요.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제품을 납품하는데 학교에 맞는 제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샘플을 가져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회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요원해 보였어요. 모든 제안에는 한계가 있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환경적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회의가 끝난 후 제시카의 어머니 다이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첫날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처음엔 많이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시카가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급식 시간만 되면 불안해하고요. 다이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이앤. 제시카에게도 사과하고 싶어요.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안전한 해결책을 찾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교육청의 압박, 학부모들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없어 보였어요. 정말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모두를 위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설쳤어요. 급식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 날로 커지고 있었죠. 메일함을 열어보니 교육청에서 또 독촉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환경정책 이행 계획서를 금주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말 막막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인터넷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성공 사례, 급식 용기 혁신, 플라스틱 대체 안전한 방법. 이미 수십 번 검색했던 키워드들이었죠. 새로운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오전 9시 학부모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면담은 김수진 학부모님과의 약속이었어요. 6학년 에이미의 어머니죠. 에이미는 전학 온 지 6개월 된 학생으로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김수진 씨가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면담 주제가 에이미의 영어 실력 향상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김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에이미가 ESL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최근 학교에서 급식 용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에이미가 종이 용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친구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경 보호는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도 지켜야 하니까요. 김수진 씨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이런 식판을 사용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무지개 식판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중학생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화면을 보니 일반 스테인리스 식판에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곡선을 몇 개 그은 단순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 선들이 음식 양을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한국 가정식 한 공기에 해당하는 양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죠.
학생들이 스스로 적정량을 담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었어요. 제 관심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단순한 선만으로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목동 잔반 프로젝트라는 팀이 개발했는데 단 8명의 평범한 중학생들이었죠.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김수진 씨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이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많은 친구들이 식판의 양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담았대요. 그래서 직관적인 표시를 넣은 거죠. 효과는 어땠나요?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도입한 학교들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70% 감소했대요.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했고 군부대와 다른 단체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결책이 아닐까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설거지가 편하도록 식판이 겹치지 않게 돌기까지 추가된 버전도 있대요. 저는 이게 우리 학교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 선생님, 이 자료를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관심이 있네요. 김수진 씨는 밝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이메일로 관련 자료들을 보내드릴게요. 면담이 끝나고 김수진 씨는 약속대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목동 잔반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별한 과학영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학생들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 약 932톤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패트리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패트리샤, 시간 있으세요?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패트리샤가 도착하자 무지개 식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으로 전환하려면 세척 시설이 필요해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해결됩니다. 패트리샤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교육청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이건 단순한 용기 교체가 아니라 환경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히 없애니까 교육청의 환경보호 목표에도 부합하죠. 그날 오후 학부모위원회에 무지개 식판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제니퍼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흥미를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용기 교체가 아니라 식문화 전체를 바꾸는 거네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저는 자료조사와 계획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한국의 사례들을 더 자세히 찾아보고 미국 내에서 비슷한 시도를 한 학교가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청 미팅에서 저는 무지개 식판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환경 담당 장학사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라스틱 감소가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 교육이 될 수 있겠네요. 마침내 교육청은 우리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수진 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교장 선생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 몇 개가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무지개 식판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었어요.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식기 세척기 설치, 스테인리스 식판, 주문, 급식실 직원 교육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시범 운영 첫날이 밝았죠. 오늘부터 7학년만 먼저 무지개 식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침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렸어요. 새로운 시스템이니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환경보호와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방송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7학년 담임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일까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걱정되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고 함께 적응해 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안심시켰죠.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실험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학생들이 거부하면? 오전 수업 시간에 각 교실을 돌며 무지개 식판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어요. 이 선들은 한국 중학생들이 고안한 거란다. 식판에 그어진 선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음식을 담아야 적당한지 알 수 있어. 마치 무지개처럼 보이지? 그래서 무지개 식판이라고 부른단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6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급식실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학생이 새로운 식판을 받아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물었어요. 새로운 무지개 식판이야, 제이슨. 이 선들은 적당한 양을 담을 수 있게 도와줘. 첫 번째 선까지는 일반적인 밥 한 공기 양이야. 두 번째 선은 조금 더 많은 양이고. 제이슨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새 식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들, 당황하는 학생들, 심지어 짜증을 내는 학생들도 있었죠. 이거 너무 무거워요. 한 여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금속 냄새가 나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급식실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배식 줄은 평소보다 길어졌고 일부 학생들은 식판을 어떻게 들고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패트리샤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배식이 훨씬 느려요. 학생들이 자신의 음식을 어느 칸에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급식 직원들도 새로운 방식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걸까요? 더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했던 걸까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식판 반납 장소는 또 다른 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식판을 어디에 반납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고 일부는 그냥 테이블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에 반납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반납 창구에 가져다 주면 돼. 제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근데 음식 남은 건 어떻게 해요? 저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식판은 반납하면 돼.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전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오후 패트리샤와 함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패트리샤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엉망이었습니다. 배식 시간은 평소보다 더 걸렸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게다가 남은 음식을 버리는 과정에서 더 지저분해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첫날이니까요.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패트리샤는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각 반에서 급식 시간 전에 무지개 식판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급식실에 더 많은 안내문을 붙이고 반납 과정도 단순화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줬어야 했나? 그날 저녁 학부모위원회 대표 제니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야, 오늘 시범 운영 어땠어요? 제 아들이 집에 와서 말하길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 첫날이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내일부터 더 나아질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벌써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는 또 다른 실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종이용기 사태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슷한 불만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더 안전하고 환경적으로도 더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제니퍼, 학부모님들께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전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용기 교체가 아니라 식문화 전체를 바꾸는 시도예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무지개 식판 도입 사례들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도 초기에는 비슷한 혼란을 겪었더군요. 그러나 2에서 3주 후부터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더 상세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각 학급에는 무지개 식판 사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했어요. 급식실에도 더 많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급식 시간 동안 더 많은 교사들이 지도를 도왔습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배식 시간은 여전히 오래 걸렸고 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거 그냥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렴. 곧 익숙해질 거야. 제가 안심시켰어요. 셋째 날, 넷째 날로 갈수록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급식 직원들도 새로운 흐름을 터득해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패트리샤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약 20% 감소했어요. 아직 한국 사례에서 보고된 70%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이 정도 변화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 소식은 희망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학부모들의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아이가 학교 급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교육 환경을 해칩니다. 시범 운영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도착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이 모든 혼란을 겪을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범 운영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학부모들의 불만 이메일, 교사들의 우려 섞인 눈빛, 그리고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급식 시스템까지. 제 머릿속에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급식실에 들어서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음은 여전했지만 혼란스러움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무지개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급식 담당 패트리샤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배식 시간이 10분이나 단축됐어요. 정말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패트리샤는 저를 쓰레기통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확실히 줄었어요. 첫날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 중반에 이미 넘쳐났을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직 절반도 차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학생들이 무지개 선을 보고 자신의 식사량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패트리샤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적절한 양을 담아가고 있죠. 저는 학생들 테이블 쪽으로 가서 상황을 관찰했어요. 7학년 반장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볼래? 내 식판은 첫 번째 선까지만 음식을 담았어. 네 거는 두 번째 선까지 남았네. 다음에는 조금 적게 담아보는 게 어때? 에밀리의 친구들이 자신의 식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했던 바로 그 변화였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죠. 에밀리, 잘 먹고 있니?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이 무지개 식판 재미있어요. 에밀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끼리 클린 플레이트 챌린지라고 게임도 만들었어요. 누가 가장 적은 음식을 남기는지 경쟁하는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직접 생각해낸 거니? 네. 처음에는 이 식판이 이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재밌어요. 제 친구들도 다 좋아해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었죠. 그날 오후 패트리샤는 지난 3주간의 데이터를 정리해 제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 패트리샤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첫 주에 20%, 둘째 주에 40%, 그리고 이번 주에는 60%나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곧 한국 사례처럼 70% 감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급식 관련 사고는 어떤가요? 그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지난 2주간 급식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플라스틱이나 종이 용기 때문에 생기던 화상이나 흘림 사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의 결과였어요.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아직도 불만이 많나요? 패트리샤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다른 학년은 언제 무지개 식판을 사용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의 고난은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학교 신문 동아리 학생 제이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무지개 식판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제이슨.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클린 플레이트 챌린지에 대해서요. 벌써 전교생의 반 이상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이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시범 운영은 7학년만 대상이었는데 이미 소문이 다른 학년으로 퍼진 것이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학부모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무지 게시판의 성과를 발표하자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제니퍼가 감탄했어요. 제 아이도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이제는 매일 오늘은 음식을 다 먹었어요 라며 자랑하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도 비슷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우리 애가 집에서도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학교에서 배운 습관이 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불만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다른 학년에도 빨리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건 정말 제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무지 게시판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했거든요. 밀러 교장 선생님, 무지 게시판 시범 운영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말했어요.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시애틀 전체 학교에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지역 뉴스에서 우리 학교의 무지 게시판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제이슨이 쓴 학교 신문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고 했어요. 한국 중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미국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흥미롭네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가 인상적입니다. 인터뷰 날짜를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그때 제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패트리샤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어요. 패트리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미군 기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의 무지 게시판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대요. 그들도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군 기지라니? 학교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를 방문해서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요. 군 식당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대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무지 게시판은 이제 단순한 학교 급식 문제를 넘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평범한 중학생들이 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위기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다니. 내일은 과연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었습니다. 미군 기지 방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옷을 골랐어요. 처음 가보는 군부대라 어떤 복장이 적절할지 고민되었죠. 결국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네요, 교장 선생님. 패트리샤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군 관계자들이 10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긴장되네요. 무지 게시판이 군부대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군대에서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패트리샤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학교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7학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교생이 무지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었죠. 음식물 쓰레기는 70% 가까이 감소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전 10시 교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군 관계자들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3명의 장교가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 존슨 소령입니다. 포트 루이스 기지 급양대 책임자죠. 반갑습니다, 존슨 소령님.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야죠. 군대에서도 식량 낭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존슨 소령과 다른 장교들을 학교 투어로 안내했습니다. 교실, 운동장을 지나 마지막으로 급식실에 도착했어요. 마침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 급식실입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이 식사를 시작할 거예요. 군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식판을 받고 음식을 담고 식사를 하는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무지개 식판의 선이 어떻게 학생들의 음식 담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정말 놀랍군요. 존슨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의 선을 보고 스스로 음식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강제성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다니. 맞아요. 그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죠. 제가 설명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제 사무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무지개 식판 도입 전후의 음식물 쓰레기양, 학생 만족도 조사, 비용 절감 효과까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연간 급식 예산의 15%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게다가 학생들의 식습관도 개선되었고요. 존슨 소령은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저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포트 루이스 식당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필요한 정보는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존슨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와 군대는 많이 다르지만 낭비 문제는 비슷합니다. 특히 신병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이 배식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 많은 음식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군부대와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와 경험을 공유했고, 존슨 소령은 다음 주부터 신병훈련소 식당에서 무지개 식판을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존슨 소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식량 낭비가 50% 감소했어요. 게다가 배식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이 양을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저도 기뻐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급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어요. 첫 달에만 약 10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수백만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거예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제 미군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훈련병들의 반응입니다. 존슨 소령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불평도 있었지만 곧 적응했어요. 오히려 누가 가장 깨끗하게 식판을 비울까 하는 일종의 경쟁이 생겼다고 하네요. 학교에서처럼요. 그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생겼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2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포트 루이스에서의 성공적인 시범 운영 후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존슨 소령이 직접 펜타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했어요. 밀러 교장 선생님, 펜타곤에서 전국의 모든 군 기지의 무지개 식판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소령이 자랑스럽게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이건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시도였는데,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학교로 한 무리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존슨 소령과 함께 군복을 입은 고위 장교 여러 명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제임스 워커 장군입니다. 국방부 군수 담당 부차관이죠. 저는 놀라서 악수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이렇게 귀한 분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무지개 식판 시스템이 군대에 가져온 변화가 놀랍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 방문했어요. 워커 장군은 학교를 둘러보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전국군 기지에 도입하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워커 장군이 말했어요. 게다가 환경적 효과도 엄청나고요.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워커 장군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달에 워싱턴 DC에서 국방부와 교육부 합동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무지개 식판 시스템에 대해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물론이죠. 영광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라니 부담도 되었지만 설렘도 컸어요.
무엇보다 한국 중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김수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김 선생님,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어요. 무지 게시판이 이제 미 국방부에서도 주목받고 있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 김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모두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이건 한국 학생들의 아이디어지만 그걸 실제로 미국에서 실현시킨 건 선생님의 용기와 추진력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수진 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해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애틀의 한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무지개 식판 혁신이 미 국방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중학생들이 개발한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미군의 식량 낭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워싱턴 DC 호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돔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오늘은 국방부와 교육부 합동 컨퍼런스 발표 날입니다. 어젯밤까지 발표 자료를 다듬느라 잠을 설쳤죠.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상에 오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우리 학교의 무지개 식판이 보였어요. 볼륨을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무지개 식판이 미국 학교와 군부대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언급되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컨퍼런스 장소로 향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환경정책에 맞는 급식 용기를 찾던 평범한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육자들, 군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존슨 소령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스타가 오셨군요. 객석이 꽉 찼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대표를 보냈다는 소식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워커 장군의 소개 후 단상에 섰습니다. 4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무지개 식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모두 담았어요. 한국 중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학교의 변화, 군부대에서의 성공 사례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육부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이미 시애틀 여러 학교에서 도입을 시작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네며 정보를 요청했어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한국 중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미국이 변한다였어요. 화면에는 우리 학교 급식실, 무지개 식판, 제 발표 장면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단순한 선 몇 개가 미국 전역에 환경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 일면에 무지개 식판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큰 변화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무지개 식판의 원리와 효과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교육부 장관과 짧게 만났습니다. 밀러 교장 선생님, 이건 단순한 식판 교체가 아닙니다. 환경교육의 혁신이에요. 장관은 무지개 식판을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어요.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단지 플라스틱 용기를 바꾸려던 작은 시도였습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 김수진 씨를 통해 알게 된 무지개 식판까지 모든 것이 영화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전교생이 현관에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최고! 플래카드를 든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패트리샤는 전국 각지 신문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실렸다며 신문 무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다른 학교 교장들,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성공 사례가 뉴스가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수진 씨에게 연락해서 무지개 식판을 개발한 한국 중학생들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아이들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제가 바로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화상회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8명의 평범한 한국 중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학교가 변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급식 쓰레기를 줄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국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김수진 씨가 통역해 주었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화상회의 후 창밖의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여정이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중학생들이 낸 아이디어가 미국의 환경과 문화를 바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전국교장협회에서 무지개 식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 이 작은 아이디어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애틀 전체 공립학교에도 무지개 식판 도입이 확정되었고 다른 도시들도 빠르게 이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무지개가 바꾸는 세상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중학생들부터 시애틀 공립학교, 미군 기지까지 무지개 식판이 가져온 변화를 담는 내용이었죠. 한 달 후 백악관에서 환경혁신 특별행사 초대장이 왔어요. 저는 김수진 씨와 무지개 식판을 개발한 한국 학생 대표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장에서 한국에서 온 중학생 대표와 나란히 섰어요. 진행자는 단 6개월 만에 이 혁신적 아이디어가 미국 전역 200개 이상의 학교와 15개 군사기지에 도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율 평균 65%, 비용 절감 효과 수천만 달러, 환경 교육 효과까지 모든 것이 한국 중학생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뉴욕타임즈 최신호가 로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한국의 지혜, 미국의 변화라는 제목과 함께 백악관 행사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제 옆에 한국 학생 대표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객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 교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수진 씨가 처음 무지개 식판을 보여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창밖으로 백악관 도미 불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무지개 식판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미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평범한 중학생이 미국을 변화시킨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지혜가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이 있을까요?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